다들 바쁘기 때문에 뭐 지금이라도 한번 딱 공부하고 딱 끝내야죠. 자, 가도 되니까 넘어가도 되죠? 네. 넘어가도 되죠, 이거. 그 다음에 예, 초콜릿 케이크입니다. 자, 설탕이 39%, 코코아가 40%, 코코아 버터 20%, 레시틴이 1%로 구성되어 초콜릿은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 합쳐가 쇼트닝은 양을 조절해서 사용하고 초콜릿 케이크의 분할 무게는 380g짜리고 생산 수량은 6개고 분할 손실은 몇 프로예요? 6%로 하는 거죠, 그죠? 분할 무게 380g짜리 6개를 생산하고, 그죠? 분할 손실은 네, 6%랍니다. 6%로 하고, 그죠? 6%? 글자가 작으니까 우리 생각도. 자, 이 표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밀가루는 소수점은 버림으로 정수를 하고 다른 재료는 밀가루 기준으로 계산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뭐부터 먼저 구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게. 자, 우유는 분유하고 물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갈 수가 있나요? 우유 구하는 공식. 자, 쇼트닝은 자 어떻게 됩니까? 자, 밑에 지금 구해야 되는 게 쇼트닝 구해야 되고, 그죠? 쇼트닝 이거 구해야죠. 근데 그게 이제 초콜릿이 몇 g이에요? 초콜릿 밑에 30g으로 비율 되어 있잖아요, 그죠? 비율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분유는 이제 그대로 이제 가면 되죠. 분유하고 다 합치면 몇 대? 80대잖아요, 그죠? 그러면 총 배합률은 얼마예요? 자, 30에 코코아 버터는 지금 얼마예요? 20%죠, 20%. 이 30g에 20%는 0.2 되나요? 그러면은 코코아 버터 몇 g이에요? 6g이잖아요, 그죠? 6g이잖아요, 그죠? 유화 쇼트닝 효과는 몇 프로라 했어요? 2분의 1 효과를 준다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얘는 코코아 버터 아니 뭐야 쇼트닝은 몇 g하고 대체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3g이잖아요, 그죠? 3g이죠. 그러면 그 위에 쇼트닝 얼마 적어야 돼요? 57g 적어야지, 그죠? 그러면 거기에다 쇼트닝 57g 적고 초콜릿은 그래 30g 적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죠? 그거 다 한번 더 해보세요. 그게 총 배합률이지. 30에 왜 0.2죠? 어? 다시 왜 0.2예요? 30에? 코카버터가 20%잖아. 코카버터. 다크 부추를 30g을 쓰는데 그 비율이 보면 그 안에 보면은 몇 프로라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야 이게 쇼트닝 양을 구해낼 수가 있지. 이해되나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게 60g짜리가 이렇게 가고, 그죠? 밑에 보면은 밑에 뭐라 있어요? 초콜릿이, 그죠? 초콜릿이, 그죠? 30%라 했잖아요, 그죠? 요게 들어가 있는, 그죠? 쇼트닝은 몇 g 되는 거예요? 3g이지.
3g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 두 개가 합쳐가지고 어떻게 돼요? 60g이 되는 거지. 그 아까 전에 이론 시간에 유아 쇼트닝 이게 카카오버터의 2분의 1은 쇼트닝하고 같은 거예요. 그걸 알아야 이걸 두 개를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 나오면 제일 쭉쭉쭉 헷갈려. 근데 이게 헷갈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알고 나면 쉬운데 이게 이제 처음에 생각 좀 헷갈리는 거예요. 이해돼? 이걸 어떻게 해요? 아까 전에 안 왔죠? 예, 그러니까. 뭐 초콜릿 뭐 케이크를 이렇게 만든다 하면은 만약에 이쪽에 이제 쇼트닝이 옐로우 레이어에 여기 같이 뭐 60g을 선택을 해요. 60g이 있어요. 그죠? 이걸 이쪽으로 변환을 해요. 그죠? 그런데 여기 이제 조건이 뭐 있는가 하면은 쇼트닝은 일단은 뭐 물음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뭐 있는가 하면 초콜릿이 이게 30g으로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초콜릿 안에는 지금 거기 예시가 뭐예요? 코코아버터가 몇 프로? 20%. 20%라고 버터가 20%라고 그죠?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인 코코아버터 안에 몇 그램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코코아버터가 몇 그램 들어가 있는 거예요? 6g 들어가 있죠. 6g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 안에 포함해. 그러면 이 6g을 그죠? 쇼트닝으로 바꾼다 하면은 3g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유아 쇼트닝 효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에도 이쪽 봤는데 쇼트닝이 이미 여기 유아 쇼트닝이 3g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60g으로 다 갈 필요가 없는 거지. 3g 뺀 그람 수가 1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57이 되는 거고, 얘는 별도로 안 접어줘도 여기 안에는 코코아버터 쇼트닝이 3g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 이걸 쭉 다 더해야 총 배합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총 배합률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분유하고 물하고도 비율이 바뀌겠네요? 얘는 그대로 가야지. 그대로 가요. 얘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두 개 합쳐가 80%. 그러면은 그죠? 80%가 안 돼요. 80%는 안 되나? 79%. 7.9에다 71 더하면 80%. 아니구나. 79%. 더하기 110, 그죠? 더하기 요 57이죠, 그죠? 맞잖아, 그죠? 그 다음 4 더하기 2 더하기 78, 79가 되나요? 네. 79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 더하기 66 더하기 1 더하기 30, 이게 총 배합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전체가 총 배합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는 그래도 일단 해봐요. 이 계산을 해보면 이 원리를 알고 계산을 자꾸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럼 몇 프로 나와요 이거? 진짜 계산기 있으면 나도 드리고 싶은데. 450. 400? 452? 그럼 452가 나왔네, 그죠? 총배합률 나오면 이제 하면 되잖아요. 이게 총배합률이면은 380g짜리, 그죠? 380g짜리, 그죠? 6개에, 그죠? 나누기 분할 손실만 있으니까 분할 손실 그대로 하면 됩니다. 1 빼기 0.02 나누기 4.52 하면은 밀가루 그람수 나오네요, 그죠? 밀가루 그람수 나오면은
예, 그람으로 퍼센트로 하기 때문에 곱하기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인 것도 조금 그 많이는 필요 없어요. 아까 전까지 간단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알아야 이게 풀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들 기능사 아니 너무 한지가 오래돼가지고 그래가지고 20년 전에 했으니까 자 그렇게 하면은 문제 풀 수 있죠. 그죠? 나와요? 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케이크 배합에서 원가 절감의 이유로 계란을 100에서 70%로 30% 줄였다 합니다. 이거는 이제 뭘 아셔야 돼요? 아까 전에 적어 하셔야겠죠. 고형분하고 예, 고형분하고 그죠. 그거 전란이니까 몇 프로예요? 75대 20. 예, 75대 25 그거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30이니까 30 곱하기 0.75 하고 그죠? 30 곱하기 0.25 해가 그걸로 하나는 물, 하나는 그죠? 밀가루로 여기서 뭐예요? 예, 그걸로 대체하면 되겠죠. 그죠? 그걸로 대체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전체 이거 봐야죠. 그죠? 뒤에 온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한 번 더 쫓고 갈게요. 자꾸 들어가나 부끄러운 없으니까. 그죠? 전란, 그죠? 그 다음에 노른자, 그 다음 흰자, 우유, 그 다음에 물엿, 그 다음에 뭐 이스트, 이렇게 나가는 거죠. 고양분, 그 다음에 수분. 그죠? 얘는 25, 75죠. 그죠? 50대 50, 12대 88. 얘도 그대로죠. 12대 88. 그 다음에 얘는 반대. 그죠? 이스트는 25대 75.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거는 주르륵 여러분들이 그냥 표로 다 적고 다 외우시고 다 하셔야 됩니다. 예, 그 문제 중에 요거 선택하면 되죠. 요거 선택해가 문제 풀면 되잖아요. 자, 그 다음 문제가 이제 조금 이제 여기가 좀 아플 건데, 이 흡수량하고 회분하고 이런 게 제일 저도 보기에는 제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뭐 기준치에 대해서 고용분 함량 구하라 뭐 이런 거. 자, 그거 넘어가면은 밀가루 다른 거는 쉬워요. 자, 밀가루를 처음 납품받아 확인한 결과 수분이 14%고 흡수율이 62%다. 이 얘기만 들으면 가수율은 몇 프로 되는 줄 아시죠? 76%가 되는 게 가수율입니다. 이게 가수율 따지면은 자 하나가 근데 수분이 12%랍니다. 아, 그 다음에 흡수율은 64%랍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얘가 얼마나 변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11% 수분이 11%로 갔답니다. 그 다음에 흡수율은 어떻게 변했는가? 그죠? 이게 얼마나 변했는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얘도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이게 표를 딱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그려야 돼요, 그죠? 자, 수분 따지고, 그죠? 그 다음에 고형질 따지고, 그죠? 자, 수분이 하나가 12%면은 고형분 몇 프로예요? 88%고 얘가 11%니까 89%랍니다. 그죠? 근데 얘는 64%고 흡수율이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얼마인지 모르겠다고 지금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총 가수량은 어떻게 이거예요? 총 가수량은 수분 더하기 흡수율입니다. 수분 더하기 흡수율. 그러면 이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76이 되는 거죠. 76. 그죠? 그러면은 요거 두 개의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고형질하고 총 가수량하고 여기는
정비례 관계다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은 자 88이 76이면은 그죠? 89는 요 총 가수량 요거 구하면 되나요, 그죠? 총 가수량 나오죠. 그러면 요 총 가수량 나오면 요 총 가수량에다 뭐 빼면 돼요? 11을 빼면 되죠. 11%를 빼면은 요 답이 나오죠. 진작에 하는 사람들 막 적어보세요. 이거 적고 자꾸 이거 두드려야 이게 시험장에 가면요 진짜 아무 생각 안 나. 이게 진짜 심지어 이 그래프를 사용하는 것까지 기억 안 나. 진짜 맹해져요 진짜. 저도 몇 번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조금 자꾸 이제 문제 풀고 하면 이제 이제 이거부터 문제 해야 되는 거야. 답 나와요? 얘를 빼면은 이제 이게 흡수율 구하고자 하는 흡수율 여기에 나옵니다. 그죠? 흡수율 요거 나옵니다. 그죠? 네, 그렇게 구하면 됩니다. 두드려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이 수분하고 뭐요? 흡수율하고 두 개 합치면은 이게 총 가수율이 된다는 거, 가수량이 된다는 거 알고 얘는 고형분하고 어떤 관계다? 예, 정비례 관계라는 거, 그죠? 요거까지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 식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밀가루를 납품받았답니다. 예, 확인율과 하나가 수분이 이거 잘 외울 수 있는 방법은요. 문제 많이 풀어보면 외워져요. 문제 한두 개는 풀어가지고 절대 안 외워집니다. 요때 회분이 얼마인가 하면요. 회분이 0.45%입니다. 하지만은 수분이 지금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요. 이 수분이 14.5%로 변화했을 때 회분이 얼마냐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얘는 되게 쉬운 거죠. 그죠? 얘는 다시 그려보면은 또 마찬가지로 표를 이렇게 그려놓고 시작해 들어가는 게 제일 수분, 그냥 고형분, 그 다음에 회분 이렇게 이제 적어 놓으시고요. 하나가 수분이 13.3%니까 얘는 86.7%가 고형분입니다. 고형분이고 0.45%가 회분이 됩니다. 얘는 14.5%가 수분이면은 85.5%가 고형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 두 개의 관계는 정비례 관계다. 그죠? 그러면은 식을 이제 적어야죠. 86.7대 0.45가 나온답니다. 그러면은 85.5일 때는 회분이 얼마냐? 비례 되네.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회분은 이제 그죠? 요거 두 개 곱한 데다 얘를 나눠주면 되겠죠. 되네. 86.7 곱하기 회분은 0.455 곱하기 80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얘를 이쪽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회분은 따라서 회분은 0.455 곱하기 85.5 하고 86.7을 나눠주면은 회분이 나온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적으시면 됩니다. 얘는 두 가지 이렇게 일단 식으로 이렇게 표로 만드는 거 하나, 그죠? 그 다음에 비례 관계인지 반비례 관계인지 그 두 개만 이제 제대로 알고 하면 되는 거죠. 근데 17번 이거는 잘 안 나올 확률이 높은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해하기도 제일 어렵고 이게
정부에서 밀가루 규격을 15% 이하로 방침을 세웠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제과점에서 밀가루를 100kg를 구매 계획을 세워가지고 100kg를 주문했는데 수분이 10.50%의 순중량이 99.4kg의 밀가루를 납품받았다고 합니다. 이때 같은 밀가루 순중량 100kg으로 환산하여 얘가 손해인지 이득인지 계산하시오. 머리 친하게 치고 얘도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만드셔야죠. 일단은 정부에서 일단은 100kg을 구매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어떻게 돼요? 표를 여러분들 잘 맞으세요. 일단은 그죠? 일단은 표를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고 그죠? 자, 하나는 자 처음에 100kg일 때 얘를 따져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B의 순중량이 99.3kg일 때 요거 따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하나 따진 게 같은 밀가루를 그죠? 100kg으로 환산했을 때의 그때의 값을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크게 이렇게 이제 일단은 나누셔요. 자, 수분이 하나는 몇 프로예요? 얘는 수분, 그 다음에 고형질. 일단은 이렇게 먼저 놓고요. 그 다음에 진짜로 실질적인 고형질 함량을 옆에 이제 이렇게 찍으셔야 됩니다. 실질적인 고형질 함량.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정부에서 15% 정도를 구매를 했다니까 고형질은 몇 프로예요? 85%고 자 99.3kg에 수분 함량이 10.50%예요. 10.50이라고 하네요. 그죠? 그러면 얘는 89.50%입니다. 이 밑에는 솔직히 모르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나온 거는 이렇게 지금 정보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고형질 함량은 얘는 몇 킬로예요? 85kg 되나요? 그죠? 곱하기 0.85 하면 100kg에 곱하기 0.85 하면 85kg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자 99.3kg에 그죠? 0.895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실질적인 고형질 함량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밀가루 사면은 고형질하고 수분하고 나눠집니다. 이게 눈으로 안 보이는 게. 요걸 이 지금 있는 이 수분을 나중에 다른 걸로 비교하면 뭐가 되면 이게 자유수 결합수로 가면 얘가 뭐가 될 것 같아요? 얘가 결합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결합수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수분들이 있죠. 그게 다 결합수입니다. 자유수는 눈으로 보이는 물은 다 자유수예요. 식품은 딱 두 가지, 물이 보면 딱 두 가지. 우리는 보면 경수, 악영수 이렇게 나누지만 식품은 이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이게 몇 그램 나와요? 여기 88.963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88.963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얘를 비교할 때는요, 여기에서 수분을 꺼내야 됩니다. 실질적인 수분. 그러면 실질적인 수분은 어떻게 돼요? 네, 밀가루를 딱 했는데 99.3kg가 내가 받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실질적인 이제 수분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99.3에다 곱하기 0.105 이렇게 곱하면은 요게 이제 적응인 거죠. 진짜로 수분. 그죠? 그런데 요걸 가지고 그대로 100kg로 환산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럼 100kg로 환산하면은 100kg에 10.13kg를 빼는 나머지가 뭐가 돼? 그게 이제 고형분의 퍼센트 양도 되고 고형분 그게 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얼마 나와요? 10.44 아, 이거 44 잘못됐어. 10.13이에요. 44예요. 44요? 44 맞아요? 10.42요. 42 42km면은 이제 얘가 이제 일로 가는 거죠. 이거 근데 이해하기가 이게 가장 어려워요. 이거 100km로 이제 얘 가지고 이제 100km로 환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용분이 이제 100에서 저 10.42를 빼야 됩니다. 그게 이게 이제 고용 진짜로 실질적인 고용분이 되는 거죠. (10.42가) 요게 10.42로 이렇게 가야 100km로 이게 그대로 환산을 하는 겁니다. 이게 100으로 갔을 때 수분은 그대로 가고. 그러면은 2% 나오나요? 그러면은 얘는 80 몇 점 되나요? 80 그죠? 89점? 얼마 돼요? 58 되죠? 89.58% 되죠, 그죠? 네. 네. 여기 잘못 적힌 거예요? 네. 네, 89.58%. 그러면 이 89.58%에다 이제 뭘 하는가 하면은 요 99.3을 3. 곱하면 됩니다. 이게 99.3에 순 요게 있는 게 얘가 총 고용분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유 함량이 뭐 89. 얼마 나겠죠. 그러면은 이게 고용분 함량은 99.3 곱하기 0. 그죠? 8958 하면 얼마 나와요? 88.952. 88.952. 그죠? 그러면은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지 않는 거예요? 얘하고 비교했을 때 부족한 거죠, 그죠? 그러면 부족하지 않다가 이게 답이 아니죠. 이게 부족한 겁니다. 계산이 잘못됐어. 그걸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두 개 비교해 봤을 때 얘하고 그럴 때 답은 부족하다가 돼요. 근데 이렇게까지는 문제에 나올 확률은 없는데 혹시라도 고용질 문제 중에 제일 이게 어려운 게 이 파트 부분이에요. 이게. 근데 요거는 좀 그냥 한번 이렇게 나중에 볼 때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보고 넘어가세요. 되게 헷갈립니다. 이게. 이거 한 10번 다시 봐야 돼. 자, 그 밑에도 비슷하기는 비슷한데 일단은 과부중에 관한 얘기죠, 그죠? 어느 제과점에서 밀가루를 1년 동안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수분 함량이 13%고 20kg 포대당 2만 원이랍니다. 그럼 얘도 적어야지, 그죠? 자, 수분 함량이 13%랍니다. 13%일 때, 그죠? 20kg에 한 포대당이 2만 원입니다. 2만 원. 얘를 이제 실제로 밀가루를 받아가지고 측정했는데 수분이 12.80%고요. 그 다음에 순重量은 20kg가 안 되네. 그죠? 19.6kg으로 판명됐답니다. 그 다음에 계약 조건 시 고용질 순 중량은 얼마나 부족한지 이것도 표로 이렇게 그려보면 되죠. 그죠? 수분 나오면 무조건 고용질 같이 따라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고용질 함량, 실질적인 고용질 함량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고용질 함량. 얘가 14%니까 고용질은 87%, 12.80%니까
87.2%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얘는 어떻게 20kg일 때죠. 그죠? 그럼 20 곱하기 0.87 하면 되죠. 그러나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얘에 대한 저거잖아요. 그죠? 얘는 19.6 곱하기 0.872 구한 게 요게 값이 나와야 되고 얘는 요 값이 나와야 되죠. 그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꽈부족 할 수 있죠. 두 개에서 빼기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제과점은 20kg 한 포대당 주문했을 때 얼마만큼의 손해가 있느냐. 자, 처음에 할 때는 얼마예요, 이게? 2만원짜리니까, 그죠? 2만원짜리를, 그죠? 2만원짜리를, 그죠? 20kg당, 예, 0.87 그대로 나누면은, 뭐 나와요? 고형질 g에 대한, 그죠? g에 대한 가격 나옵니다.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가격 나오네. 계산 눌러야지. 누르지도 않고. 그죠? 여기에다 뭐 곱하면 돼요? 두 개의 편차 구하면 되죠. 그죠? 편차 구하면 되네. 그 형에다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계약할 때는 이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회사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회사에 밀가루 같은 거 들어올 때 그러잖아요. 외국에서 그냥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동아시아분이나 이런데 어떻게 밀을 생산하고 밀을 가지고 온 다음에 밀을 어떻게 해요? 동아시아분이 이런 데서 다시 재분하죠. 혹시 뭐 밀가루 공장 가보신 분들 있죠? 가면은 그 안에서 막 재분하죠. 그죠? 재분행은 그게 왔을 때에 밀가루 이런 거 제대로 원래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되게 계산하기 귀찮지만은 진짜로 큰 공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 계산해야 됩니다. 밀가루 들어오는 것도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봐야죠. 그죠? 잘못 들어오면은 밀가루 회사에다 저거 해야죠. 경고처분 내려야죠. 바꿔다 나와서. 예, 그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근데 옆에 1149.4243이 되는 거죠? 그래서 0.3088 할 때 그렇지. 11.49가 아니고 그래, 354.94 이후 나올게요. 근데 문제 제가 이렇게 이제껏 나온 거 이렇게 볼게 해부 문제하고 이렇게 밀가루 문제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빵을 안 하는 사람 중에 할 것 같은데 옛날 집이 그때 아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해요. 문제 내는 거 보면.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도 같은 문제 맞나요? 안 맞나요? 이것도 19번 문제도 같은 문제입니다. 이거 그죠? 같은 문제죠. A, B 이렇게 나누죠. 그죠? 그 다음에 고형분 나누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킬로그램당에 대한 가격 두 개 해가지고 비교하면 되나요? 되죠? 이것도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왜 하는가 하면 아까 전까지는 뭐예요? 고형치까지만 문제가 나온 거고 이제 돈이 그게 더 들어온 겁니다. 그럼 돈이 들어오면은 킬로그램당 고형질에 대한 그 돈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한테 유리하냐, 유리가 안 하냐. 예. 그 뒤에 있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20번 들어갈게요. 자, 20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다 하지? 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해야 돼요. 그죠? 부지런히. 자, 밀가루가 보면은 100% 있는데, 그죠? 밀가루가
지금 여기가 100%가 있는데 15%가 수분이니까 얘는 그냥 15% 이렇게 적어도 되나요? 되죠? 이게 15%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설탕은 옆에 보니까요 수분이 없다고 일단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쇼트닝도 수분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설탕하고 쇼트닝하고요 1% 정도 내지 4% 정도의 수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이스트가 여기 있는 게 4%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의 75%가 수분이라고 했으니까 4 곱하기 0.75 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이스트의 4% 수분입니다. 그러면은 얘 얼마 정도 나와요? 3. 얼마 나와요? 3이요. 8? 3. 4 곱하기 0.75 3이요. 3? 3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죠? 그러면은 요 3%가 저거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은 쭉 내려가고, 그죠? 물이 64%입니다. 그럼 물도 이쪽에 64% 이렇게 일단은 적어 놓으면은, 자, 여기 이제 여기 수분이 되겠죠. 그죠? 수분이 되고, 자, 믹싱에서 굽기까지 수분 손실이 15%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총 배합률은 예, 주르륵 다 적으면 얼마예요? 총 배합률? 180. 180 나오나요? 그죠? 그죠? 총 배합률은 그죠? (180% 정도 나온답니다. 자, 그때 믹싱에서 굽기 수분 손실이 15%라는 제품 하나를 냈어요. 그 완제품의 총 수분은 몇 퍼센트 되는지. 그러면은 자 15%잖아요, 그죠? 그럼 이 180에 일단은 얘 구해 보세요. 0.15 구하면 얘가 얼마 나와요? 17 나오나요? 27. 27? 네, 27. 그러면은 총 배합에서 굽기 손실 한 그람 수가 27%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요게 지금 요쪽에 있는데 요 총 수분이 얼마예요, 이게? 요거 더하면 되죠. 진짜 수분. 80이요. 80이에요? 80. 네, 64 더하기 15 더하기 3 하면은 82%잖아요, 그죠? 82% 그죠? 그러면은 얘는 전체가 얼마예요? 80. 180인데 빠져나간 게 얼마예요? 27. 27이고 전체에서 27% 빠져나간 거 그거 분해 여기가 총 어때요? 80. 80에 빼기 27 해야 여기에 총 수분 함량이 되는 거예요. 80. 82냐? 네. 아 여기 82네. 이 82에서 빠져나간 거죠. 그거 곱하기 어떻게 해야 돼? 100. 100을 해야 수분 함량이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거 좀 하시려면 이거 적어도 한 2번, 3번은 이게 풀어봐야 됩니다. 이거 2번, 3번 풀어봐야 이게 이해가 돼요. 요거는 전체죠, 전체.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수분만 따지고 계산한 거죠, 그죠? 전체에서 붓기 손실, 그죠? 손실 나간 수분. 이 전체 수분량에서, 그죠? 나온 거. 그렇게 해야만 이 전체에서 수분 함량이 얼마가 되는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거는 좀 나와볼만 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다른 것보다는. 그죠? 아까 전에 해분하고 아까 전에 돈 들어가는 문제는요, 좀 진짜 좀 어떻게 보면 거지 같아요. 이거 지금 막 나도 봐도 거지 같은데. 그 다음에 어떤 베이킹에 요거는 쉽죠. 베이킹이 10kg 정도 되는데, 그죠? 베이킹 파우더가 10kg 정도가 가지고 있답니다. 그다음 전분은 34%입니다. 4%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화가는 120%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이제 산을
그죠? 산, 베이킹 파우더는 이 산이 하나 있고요. 이 산을 중화시키는 어떤 값이 있어요. 그게 이게 120%라는 겁니다. 어떤 물질인지 몰라도. 그 다음에 전분하고 합친 게 이게 10kg라는 얘기예요. 뭔가